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브라더스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아이 진진 브라더스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신없이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미국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명배우이자 또한 가장 미국적인 배우로 손꼽혔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하면은요, 단순히 금발의 꽃미남 배우가 아니라 청춘과 낭만의 아이콘 같은 배우였는데요. 일단 생전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네네. It's obviously a joy to be honored. It's a strange feeling. It's just hard for me to connect to it. So it makes me a little shy, I guess, but I'm certainly honored. And I think the thing that moves me is to be joined by my colleagues and peers. I mean, to me, there's no greater reward than to be honored by the people you work with. So, of course, I'm very, very moved by it. 아니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들 이러실 것 같아요. 어머 이 사람 세상에 우리 어릴 때 주말의 명화극장 맨날 보던 사람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레드포드의 작품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비단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980년 이 미국 중상류층의 몰락을 그린 보통 사람들이란 영화로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고요. 썬댄스 영화제라고 아시죠? 이 영화제, 독립영화의 산실인데 여기에 창립자인 동시에 환경운동가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 속 레드포드를 기억할 텐데 그래서 그 작품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유로 갈망하는 은행 강도 역을 맡았던 내일을 향해 쏴라. 그리고 깽단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 역을 맡았던 영화 스팅. 지금 보시는 저 영화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작품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태우고 상공을 하는 모험기를 담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입니다. 아니 안진용님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어머. 네, 저 역시 워낙 고전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다 지켜봐 왔는데 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년 시절 금발의 미남으로 등장한 그가 세상에 남긴 수많은 명작들 그리고 사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도 이제 13년의 미국 생활을 혹시 하시면서 미국인들한테도 그 로버트 레드포드는 어떻게 보면 우상 전설 뭐 그런 인물인가요? 그럼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영화만 제작한 분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배우와 영화 감독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 30년간 기후변화 운동을 대응하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했었어요. 좋은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단순히 영화만 제작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 사랑을 받았던 배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서 보여주는 미국인 정서에 그대로 그 정서를 잘 담아내는 연기를 하는 배우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레드포드가 보여준 여러 연기들과 또 작품을 감독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미국 사회의 정말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잘 그려내는 배우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유타주에 있는 자택에서 이제 영면에 들어갔는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대변인 측에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평온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로 우리 한국인에게도 친숙했던 인물 로버트 레드포드 고인의 영면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바다 위로 가보시겠는데 정말 스포츠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 위에서 막 날다가 점핑까지 하는 그런 묘기를 선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언맨이라도 마치 등장한 것처럼 하늘 위로 사람이 날아다니는데 지금 빨간 수트의 아이언맨이 아니라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접목시킨 카이트 서핑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저 대회가 성난 파도를 타고
최소 15m 이상 솟구친 다음에 우와. 360도 회전을 선보여야 진짜 고수로 인정받는다는데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바다를 나는 서핑 둘 중에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걸 두 가지를 다 하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도 운동 열혈 운동 어떤 좀 많이 하잖아요. 매니아인데 저런 거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특전사에 가지고 헬기 레펠 모의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슴이 쫀득쫀득한데요. 저거는 그냥 모의가 아니고 현실 그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앞에서 주름 잡은 얘기하면 안 되실 텐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중학교 네. 때까지 뭐 육상도 했었었는데요. 네네. 이름이 카이트 서핑. 아. 카이트가 뭡니까? 연날리기. 그리고 서핑이 이제 그 파도 타기. 그러네요. 연날리듯 사람이 타면서 서핑하는 두 가지가 결합된 맞아. 종합 네네.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와하.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험난한 날씨 속에서 열리는 대회로 아주 악명 높고 유명한 대회다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카이트 서핑 가장 잘하는 대표 선수 22명이 야. 자웅을 가르는 역할이라 했었는데 네. 와 정말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한번 네덜란드 가는 그러니까요. 비행기 탔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 많은데 잠시나마 저 영상 보니까 시원해지는 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휴지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휴지가 다 떨어졌나? 왜 그러지? 한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이제 촬영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화장실은요 공중 화장실인데 네. 휴지를 쓰려면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고 에? 그리고 QR 코드를 찍으면 광고가 나오는데 우와! 이 광고를 일정 시간 봐야지만 저렇게 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빵당한 진짜 화장실이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정말로 급해가지고 우리 보통 뭐 밥 먹다가 혹은 차 마시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할 때 보통 스마트폰 자리에 두고 간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제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든지 광고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하라는 뭐야, 거예요. 이게. 무료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휴지가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뭔 자원 뭐 절약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네. 이해는 안 되는 안 상황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보고 그리고 나면 약간 80cm 정도의 휴지가 나온대요. 근데 아하. 그걸 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는 건데 혹시 그러면 80cm 정도의 휴지 갖고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어머 진짜. 두 번, 세 번 봐야 뭐야. 돼요. 아니면 돈을 더 나 같은 사람 내든지. 몇 번 봐야 되는 거야, 뭐 진짜.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뭐 도입한 의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을 초래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 휴대전화 두고 오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걸 올린 사람도 있고 네. 공공시설에조차 광고를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이 황당한 마음을 달랠 나라 좀 어디 없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 나라 있습니다. 오호. 뉴스파이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하는 나라인데요. 오스트리아라고 가보겠습니다. 오호, 네네. 오스트리아는 도심 속에서 달리는 이 철도, 바로 트램이 유명하죠. 근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이 트램이 설치된 지 160주년을 맞아서 세상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와. 세계 트램 기관사 챔피언십이라고 하는데 이 고수 기관사들이 과연 어떤 묘기를 보여줬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야, 이건 또 뭘까요?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램이 달려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대형 볼링핀을 통쾌하게 쓰러뜨립니다. 바로 트램 볼링입니다. 자, 이번엔 뭘까요? 네. 대형 찻잔에 물을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흘리지 않도록 살살 운행하는 섬세한 경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6개 대륙, 25개 팀이 참여한 이번 트램 월드컵 대회는 8개의 다양한 종목으로 주행 기술과 협동심을 겨뤘다고 합니다. 야, 근데 보기만 해도 이채로 우리가 진짜 전혀 한 번도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과연 우승컵은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게 돌아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이 첫 번째 세계대회였었거든요. 네. 제1회 세계대회 우승, 와. 그 영예의 우승컵은
이런 것도 홈 어드밴티지가 작용하는 것인지 네. 바로 주최국인 오스트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약간 갸우뚱이네. 근데 이게 각 나라별로 예선을 진행해서 국가별 에이스 2명을 뽑아서 이렇게 대항전을 와. 했다고 하는데 네. 원래는 유럽 대륙 내에서 이런 대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빈 트램 운행 16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세계 대회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트램 보니까 참 운치 있고 뭔가 좀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트르키예입니다. 트르키예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트르키예 부르사라는 부르사의 한 마트가 있었는데 네. 불길에 휩싸이는 일이 어머? 있었다고 하고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 마트가 왜요? 한 소년이 저렇게 휴지 코너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요. 쭈그려 앉더니요. 네. 가격표의 종이를 뜯고요. 네? 반대편으로 돌아앉더니 어머. 라이터로 지금 불을 붙이고 어머머, 근데 있습니다. 뭐하니 너? 그리고 휴지 더미 안쪽으로 이 불 붙은 어머나! 종이를 넣고요. 순식간에 불씨가 피어나서 마트 안은 화염에 뒤덮이게 되는데요. 어머나! 이 불을 지른 소년의 나이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10살짜리한테 이런 말 해보긴 처음인데 최재봉 교수님 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이게 행동이죠. 뭐예요 대체? 그리고 마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저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저 10살 소년 저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그전에도 저런 행동을 했던 게 발각된 왜 적이 이래, 있었어요. 진짜. 다행히 전날 불은 직원들에게 발견이 돼서 빠르게 진화가 됐고 그을림 현상만 나타나고 더 이상 피해는 없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런 방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소년을 체포해서 지금 추궁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지금 이건 만약에 최진영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저런 일은 너무 진짜 너무나 오싹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정말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진짜 똑같은 10살짜리가 저런 일을 저질렀다면 방화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촉법소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에? 이게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방화를 한 것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깜빵에 보내려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로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이 불가. 그러면은 처벌을 못 하느냐? 대신에 형법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요. 소년법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화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1호 처분. 소년원에 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이 아니고 벌써 두 번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경우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나이인데 지금 보니까 튀르키예 나이로서 10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 미성년자이긴 합니다만 촉법소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는 그러니까 소년 법원에서 판사님이 너 좀 학교 좀 가야겠다 이런 건 가능하고요. 형사라는 걸 넘어서 민사적으로 뭐 지금 10살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이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으로서 부모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은 물릴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저 아이 물론 행동 정말 잘못됐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 맞아요. 근데 처벌은 처벌대로 물론 이제 처벌 촉법 소년이 뭐 저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튀르키예도 근데 어쨌든 처벌은 처벌이지만 이 심리 치료 그런 것도 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화도 습벽 즉 습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치료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아찔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을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